21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가 6,131명, 경북이 9,7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서 검체 수가 줄어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울진 산불로 219세대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 60동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도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낮 경주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1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가 6,131명, 경북이 9,7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서 검체 수가 줄어 확진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60대 이상이 17%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10대, 3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포항과 경산, 구미와 경주에서 각각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소폭 완화됐는데요.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서긴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거리 두기가 소폭 완화되면서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3, 40명 확진이 다음 주 정도가 된다면은 아마 정점을 다시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된다면은 약 1,0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자연 감염 후 면역을 얻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속적인 방역 완화와 학생들의 개학, 대선까지의 여러 가지의 경과들 또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 당분간은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유행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는 이 기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길어도 한 달 정도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전파를 막고 이 유행의 파도를 넘어간다면은 한두 달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예, 지금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약 60% 후반대이고요. 예. 오늘 지금 발표된 중환자 수들을 보면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더 위험한 부분은 최근에 며칠간 300명 이상씩 계속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신규 중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중환자와 사망자는 이미 2, 3주 전에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이하였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것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난 영향으로 의료체제 역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예, 또 정부가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급으로 상향했을 때 어떤 점들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에볼라와 같은 1급 감염병, 이게 약 17개 종류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 전수조사의 의무, 음악격리 치료 의무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이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상 의료가 가능할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격리 기간 중에 보상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등이 없어지게 되면은 개인 부담이 커지게 될 수가 있어서 이 2급으로 제외하는 것은 또 1급에서 제외하고 2급이 되는 것 또는 혹은 4급까지
완화하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이 오미크론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 시기에 들어갔을 때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약 6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이달 안에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의 고삐가 완화되면서 유행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1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살펴볼까요? 사적 모임을 할 때 이제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거죠. 이제 백신 접종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까지 모여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1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졌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것만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완화보다 유행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집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멘트 벽면이 검게 그을리고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도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철판이나 철골조는 휘어지고 집 주변 나무도 검게 탔습니다.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로 3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울진 산불로 인한 경북 지역 전체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공공시설 피해가 전체의 90%를 넘었는데 산림이 대부분으로 축구장 2만 6천 개 정도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유시설 중에는 주택 326동이 불에 타고 축사와 하우스 피해도 많았습니다.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대책 TF팀을 만들어 주민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1차 지원하는 한편 임시주택 지원사업비 78억 원 가운데 국비 39억 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19세대 중에 195세대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중에 60동을 먼저 계약을 해서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5세대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470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였다며 이 중 일부도 주택 신축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자체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 순회 수리반을 운영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과 광역화재조사단 등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피해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제2대구련 건립의 구체적 로드맵 짚어보고요. 대선 후 불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대구에서도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최대 일간지 매일신문 매각 소식과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의 법원 판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2대구 의료원 건립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제2대구련 건립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본격화됩니다.
지난 16일 권영진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제2대구의원 부지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에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 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론화는 입지와 제2의료원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는 동북권으로 압축한 상태지만 정확한 규모나 운영 방식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를 꾸렸지만 내홍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던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권리당원들이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의 무능으로 짚으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시당으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혀 지방선거 공천 갈등도 내비쳤습니다. 권리당원 300여 명은 대구시당 지도부가 무능하며 반조직적인 행위를 했고 김대진 위원장은 지방의원 줄 세우기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은 이튿날 쇄신책을 내놨지만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대구와 부산에서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매일신문이 민간기업에 매각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950년부터 72년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매일신문이 지역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코리아와이드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800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코리아와이드는 기존 구성원을 고용 승계하고 매일신문 내에서 사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매일신문 노조는 이번 매각 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비판했고 대구대교구 측은 19일 매일신문 지면을 통해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이제 언론의 일은 시민사회로 환원하고 교회는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매각 배경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법원이 지난해 4월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2012년, 2018년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는 산업용 로봇을 정비하던 중 로봇이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로봇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낮 12시 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암석과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날 산사태로 주변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해빙기가 겹쳐 비탈면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청도군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오전 8시쯤 청도군 청도읍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숨지고 40대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 출동 당시 아궁이에는 접착제 성분이 있는 나무 합판이 불에 타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소량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보고 시신을 부검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